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민간 임대 아파트 계약금을 챙겨 잠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민간 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지역에는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장이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백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산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 홍보관입니다. 조합형 민간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에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빨리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50명 선착순으로 안방, 그리고 거실, 주방 3개의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이 참 무상으로. 그리고 또 어떠냐면 임대 아파트이지만 입주하지 않더라도 전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그거는 전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분양권을 매매하는 거죠. 입주하기 전에도 매매가 가능해요. 하지만 평택시청에 확인한 결과 민간 임대 아파트 관련 회원 모집이나 건축 허가가 난 것은 없었습니다. 화성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또 다른 민간 임대 아파트 홍보관. 이곳에선 입주권 전매는 물론이고 차익을 볼 수 있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가 오르면서 또 그 차익만큼의 피를 받고 나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제 이런 임대 아파트도 입주 전에 입주권을 사고 팔아요, 고객님. 그 분양권 전매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입주권을 사고 팔거든요. 하지만 이곳도 화성시에 확인한 결과 모집 신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밖에 용인과 오산, 이천 등 다른 지역도 신고하지 않은 민간 임대 아파트 모집업체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민간 임대 아파트 관련 소비자 상담은 190건에 달합니다. 이 중 68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하면서 35%를 차지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임차권 양도도 가능하다는 민간 임대 아파트. 그대로 진행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실제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 분양 아파트와는 계약 형태가 너무 다른데요. 민간 임대 아파트 계약서를 분석해봤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한 민간 임대 아파트 계약서입니다. 처음 낸 계약금이 시행사의 필수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납입금의 일부가 업무 대행비로 사용되고 반환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계약서가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불리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업무 대행비나 위약금 조항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금액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업무 대행비 공제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면 실제로는 나중에 과도하게 공제될 수가 있습니다. 용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 내 민간 임대 아파트와 관련해 공고를 내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는 분양주택 계약 조건과 다른 만큼 모호하거나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는 분양 아파트와 전혀 다르지만 이를 잘 모르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델하우스나 계약금 입금 절차 등을 보고 쉽게 판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일반 분양 아파트와 비슷하고 신탁사에 입금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 계약자들이 계약 전에 둘러보는 것이 바로 홍보관 내에 있는 견본주택입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와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계약자 입장에선 보다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랑이 잘 빠지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꽤 마지막 3억대 초반 아파트, 민간 아파트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저렴한 가격에 저도 아파트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민간 임대 아파트는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홍보관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지만 견본주택은 만들 수 없습니다. 모델하우스 같은 견본주택은 주택법상 분양주택 사업자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련법상 민간 임대 아파트는 홍보관에 주택 견본을 만들 수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홍보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시면 조감도며, 동호수, 그리고 또 영업 방식이 영업사원들을 모델하우스 안에 엄청 앉혀놔요. 그러니까 막 가시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나만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를 잡아버리니까 거기서 안 쓸 수가 없어요.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일선 지자체의 대응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관에 불법 견본주택이 마련돼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거나 알더라도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강제로 철거는 할 수는 없거든요. 주택 견본 이외에 계약자들이 쉽게 계약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신탁사입니다. 돈을 사업자가 아닌 신탁사로 직접 입금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뭐 돈 사기치려면 자기 통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탁사에 들어가 있는 돈을 뭐 어떻게 사기를 쳐. 그냥 그거 하나 믿고 그냥 진행했는데 신탁사에서 이렇게 돈을 마음대로 막 빼줄 줄 몰랐어요. 하지만 막상 환불을 받기 위해선 모집업체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게는 수천만 원을 낸 민간임대 아파트 계약자들은 돈을 돌려달라며 시행사와 신탁사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당수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백찬혜입니다. 지난 11일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전북 전주에서 출발해 수원 전투비행장 앞에 도착한 도보행진단.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낸 시민들입니다. 서울행정법원으로 올라가는 길에 수원 화성 시민들이 합류했습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계획 철회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힘을 보탠 겁니다. 시민들의 바람대로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만금 공항 예정 부지는 조류 충돌의 위험성이 있고 생태계 훼손의 우려가 있는데 국토부가 이를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수원 군공항 폐지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는 성명을 내고 수원 군공항을 폐쇄하고 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화성시와 수원 시민들을 갈라치는 사업이라서 원칙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경제성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물류로서의 역할도 못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 있어서 그 당위성이 지금 철저히 지금 부정당하고 있는 상태고. 경기도는 화성시의 화성호 일대, 평택시의 서탄면, 이천시의 모가면을 후보지로 지정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경기도 의회에서는 이를 백지화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되는 등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국제공항도 새만금 국제공항의 전철을 밟게 될 거란 지적입니다. 공항 사업은 이제 국가 사무라서 정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데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게 인천공항과 청주공항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대선에서 여야 어느 누구도 경기국제공항에 대해서 공약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사업이 사실상 동력을 잃지 않았나. 송옥주 국회의원은 이번 판결로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했던 무안공항보다도 더 많은 새가 살고 있는 화성호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매양리 일대는 경기국제공항의 후보지가 될 수 없다는 게 증명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새만금 국제공항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무차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계 파괴와 조류 충돌로 인해서 항공사고의 위험성이라든지 경제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외면한 결과라고 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군포 시민들의 반발이 거센 시흥 수원 고속화도로 건설과 관련해 주민공청회가 다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2차례 설명회가 무산되기도 했는데요. 당초 계획에 없었던 군포 나들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제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흥과 수원을 연결하는 15.2km 길이의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 군포시 구간이 포함되면서 도로가 도립공원인 수리산을 관통하고 주거지 아래를 지나게 되자 군포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군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나들목이 없고 시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도 변수가 될 수 있어
군포시의 희생만을 강요받는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2차례 열렸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모두 주민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군포 나들목 신설과 철도 지하화 충돌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의왕, 안산, 군포 세 곳에서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포시의 경우 10월 25일 군포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청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가 계속될 경우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사업은 군포 시민들만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주민들 의견을 듣고 또 위험들이 없도록 해서 최종 결정은 한참 후의 일이고요. 이에 성복임 도의원은 군포 시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설득력이 없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군포 시민이 배제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해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군포 시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다른 해당 시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다음 달 열리는 공청회에서 수리산 통과와 주거지 안전대책, 그리고 나들목 설치 대안이 과연 군포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안성 양성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환경청의 주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불신이 커진 가운데 주민들이 이번에는 경찰 수사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주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성 경찰서 앞에 모인 양성면 주민들. 주민들은 의료 폐기물 소각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법과 특혜가 있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사문서 위조 정황이 드러났지만 사건이 5개월째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수사 시작한 지 한 5개월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기소를 안 하고 미적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위원회 주민들은 또 지난 5월 안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사업을 보류했다가 2달 만에 조건부 수용으로 바꾼 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반경 5km인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반경 2km 범위 내에 있는 거고, 또 지금이 더 악화된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건부 수용을 했다는 거는 불합리한 거죠. 주민들은 지지부진한 수사와 행정의 조건부 수용 등을 이해할 수 없다며 소각장 건립을 끝까지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수원시가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관내에 있는 역을 개발할 때 조건부로 용적률을 완화해준다고 밝혔는데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역을 중심으로 작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백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호선과 분당선, 신분당선, 오는 2029년 완공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까지 4개의 지하철 노선을 가지게 되는 수원시. 신규 역들을 합치면 총 22개의 지하철역이 운용됩니다. 수원시가 이 역들을 중심으로 한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각 역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안에 모든 인프라를 갖춘 콤팩트 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개통이 확정된 22개 역세권이 이 역세권에서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을 전격 추진합니다. 역세권 복합개발로 수원의 22개의 콤팩시티, 일명 압축도시라 그러죠. 이 압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는 22개 역세권 전체를 도심 복합형, 일자리형, 생활 밀착형, 3개 유형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정책 부합 시설을 확보하면 최대 3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개발 사업의 걸림돌이 됐던 용도 지역 용적률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서 민간과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시는 관내 9개 역을 전략지구로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수원시 관내 역세권의 인구 비율은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백찬현입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된 지 약 7년 만에 착공했습니다. 강남과 판교 등 주변 지역과의 10분 생활권을 표방하며 인덕원 인텐스퀘어로 이름 지었는데요. 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이면 인덕원의 새로운 도심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인근의 환승 주차장입니다. 경기도와 안양시는 이 일대 약 15만 1,000제곱미터 부지에 인덕원 인텐스퀘어를 조성합니다. 강남과 판교 등 주변 지역을 10분 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인텐을 거점 도시라는 의미로 스퀘어를 붙여 이름 졌습니다. 사업비는 4,122억 원이 투입되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60%,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가 각각 20%씩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합니다. 인덕원 인텐스퀘어에는 환승센터 2곳과 공동주택, 공공지식산업센터와 상업, 여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인덕원 인텐스퀘어의 상점 벽해가 되는 기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비전을 경기도가 안양시와 함께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회타운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듯이 상점 벽해가 되는 기적과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인덕원 인텐스퀘어에는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 4호선과 공사 중인 월곡 판교선, 인덕원 동탄선, GTX-C 등 4개 철도 노선이 지납니다. 여러 노선의 지하철과 GTX-C가 연결되는 인덕원역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복합도시가 조성됩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4중 역세권인 이곳에 인덕원 인텐스퀘어가 조성되면 새로운 거점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남 또 판교 멀리는 송도 그리고 강릉까지도 뭐 이렇게 한 90분 안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안양에서 또 안양 인덕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의 도시, 미래 혁신 도시 안양이 되지 않을까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이자 안양의 거점이 될 인덕원 인텐스퀘어 조성 사업은 오는 2030년 말 완료됩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안산시가 경기도와 안산선 지하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우선 추진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실무협의회 구성과 용역비 5대5 분담, 기타 행정적 협의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지역의 100년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이라며 이번 경기도와의 협력을 계기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시 혁신을 빠르게 이뤄내겠다고 전했습니다. 평택시가 오는 29일 서울에서 지제역의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개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서는 지제역의 강점과 발전 구상, 그리고 사업 공모 일정을 소개합니다. 시는 민간 기업 참여를 통해 지제역을 교통과 경제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을 들어보는 경기 119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김한성 소방경이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먼저 구조구급 소식입니다. 9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 50분쯤 양평군의 한 하수처리시설 철거 현장에서 깔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화조 철거 작업 중 원통형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30대 남성의 하반신이 깔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인력 27명과 장비 9대를 투입해 구조에 나섰으며 30대 남성은 우측 정강이에 찰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근로자 1명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조사 중입니다.
9월 14일 일요일 아침 8시 45분쯤 광주시 경안천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던 남성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전날 내린 호우로 하천물이 불어난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타고 하천을 건너던 남성이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자전거와 함께 떠내려가다 경안천 중간에 있는 모래섬 지형에 고립된 사고입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는 지상에서 로프를 이용해 신속하게 구조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구조 대상자는 큰 부상 없이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9월 15일 일요일 오전 7시 32분쯤 평택시 평택 제천 고속도로 충북 방향에서 차대차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운전자가 차량 운전석에 갇혔습니다. 소방은 유압 장비를 이용한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119 구조대는 현장에 도착 8분 만에 구조를 완료했으며 부상자는 인근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다음은 화재 소식입니다. 9월 15일 월요일 저녁 9시 무렵 광주시 곤지아읍의 한 복합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자는 식당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세면대 수도꼭지에서 불꽃과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건물 내 비상벨이 작동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했고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불길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이번 화재는 수도꼭지에 설치된 온수기에 과열로 주변 가열물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세면대와 거울 일부가 소실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발생한 곤지암 복합 건축물 화재에서는 비상벨을 신속하게 작동시켜 안전한 대피가 이루어지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 상황을 잘 살펴본 후 신속한 대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출입하는 장소에서는 화재 대피 요령과 비상구 위치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BTV 주간 종합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